5월 9일 날 우리가 그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5월 9일 날이 그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김태효라 그랬나요? 네. 김태효 비서관. 김태효 안보비서관인가 그랬죠? 네. 대단히 실력자. 그 양반이 실력자인지 우리가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모를 거고. 아니요. 그 안에서. 아, 그 안에서? 안에서? 예. 그 안에서 대북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근데 이제 김태효 비서관이 그날 1차로 네. 북경에서 만나고 네. 그 만난 내용을 가지고 베를린 제안을 했을 것이다. 제안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추정했죠. 각하께서 그렇죠. 그렇게 예. 사전 정지 작업 없이 함부로 나서는 분이 예, 아니다.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네. 얼마 전에 네. 모초 출입하는 기자가 소주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와서 5초 출입은 여기서 청와대인가요? 청와대는 모르겠는데 이제 와대라고 부르죠. 대학은 대학인데 그 출입하는 기자가 아, 예. 그쪽 관계자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관계자. 실명을 거명하면 큰일 나요. 그죠. 관계자. 관계자가 식사를 하면서 꼼수다를 듣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이러이러한 방송이 있는데 방송이 몇 개 있다고 예,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러이러한 방송이 있는데 네. 상당한 정보를 갖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 예, 상당한 정보를 갖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꼼수다에 식사를 하면 나오는 그 들은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그래서 기자는 들었고 네.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애둘러서 묻더라고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뭐 들은 바가 있냐. 근데 들은 바가 뭐 없다 그러면 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살짝 있다. 살짝 있다.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상당한 정보를 갖고 얘기하는 것 같고 5월 9일 얘기는 깜짝 놀랐다. 아, 와대에서. 예, 5월 9일 얘기는 깜짝 놀랐다. 그래서 제가 위에 시간을 따져봤어요. 시간을 따져봤더니 베를린이 예. 베이징보다 8시간인가 이게 늦더라고요. 그렇죠. 8시간. 그러니까 네. 베이징에서 만나서 어느 정도 조율이 잘 되니까 그것을 베를린에 연락을 해서 베를린에서 그 내용을 보고 베를린 제안을 했을 가능성. 그걸 우리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당연히. 예, 제기했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했는데. 대단히 사실에 근접한 내용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거대한 빨대가 혹시 청와대에 예,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그렇죠. 이제 정보망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살짝 그쪽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진실은요? 음. 저도 몰라요. 그냥 여기서 소설을 쓰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죠. 완전하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청취자분들께서 저게 무슨 얘기인가 잘 모르는 이렇게 자랑을 이렇게 애둘러서 하면 잘 모릅니다. 예, 티 났어요. 자랑. 그랬어요? 중요했어요. 우리가 대단한 집단이다. 아니, 이거 아까 말했다시피 화장실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고. 대북 문제에 대해서 네. 베를린 가서 뭘 하나 해야 되는데, 네. 그럼 그것도 없이 갑니까? 그럼 애들 그렇죠. 보내가지고 얘기하면, 야, 좋든 나쁘든 좀 잘해봐. 근데 그렇게 그걸 들킨 넘어갔겠죠. 거를 놀라는 것은 네. 자신이 지금 자신들이 굉장히 고급한 기획을 하고 있다고 착하고 있는 거예요. 뻔히 일반적인- 보이는데. 한 수 아래죠. 그런데 주 기자님 이 마이크를 가까이 대지 않으면요. 네. 다시 이걸 들을 때 무척 후회합니다. 목소리가 제일 늦게 나오는 마이크고 그 마이크가 제일 꽂은 마이크예요. 그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목소리로 걱정 안 가까이 대고 하셔도 돼요. 크게 얘기하셔야 그래서 돼요. 지금 제가 그래서 아까 네. 계속 구석으로 밀어넣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하여튼 주 기자님이- 청계재단은 예. 제일 따끈따끈하기 때문에 예. 좀 이따 나오시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럴까요? 예, 네, 그럼요. 재밌는 걸 먼저 하죠. 그럼요. 우리 내외 살아갈 집 한 칸이면 족합니다. 그 외에 가진 재산 전부를 내어놓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잘 쓰이도록 하고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또 이런 마음이 영글도록 한 뿌리는 어머니라며 어머니와의 약속 실천을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현직 국가원수의 재산 기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기 재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참으로 어린 시절 뻥튀기 장사까지 하면서 고생해가지고 평생 모은 재산을 그렇게 내놓는다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고 그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청계재단 저희가 한번 요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BBK에서 네. BBK 다루다가 청계재단으로 다스에 있던 지분
5%가. 5%가 네, 네. 청계재단으로 기부됐겠죠. 기부. 인류의 기부. 그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예, 기부하면서 오- 이제 다스의 절대적인 캐스팅 보트는 청계재단이 주고 있다. 사실상 청계재단의 이제 경영 권한은, 청계재단이 아니라 다스의 경영 권한은 청계재단이 주게 되었다. 청계재단은 지금 대통령 각하 사위께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다. 네네. 여기까지 사위가 했는데, 이사장인가요? 아니 이사입니다. 이상주 이사. 변호사는 이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청계재단, 어떤 게 있죠? 청계재단 이사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좀 소개해 주시고 잘 네. 모르시고 그냥 넘어가도 되고. 네. 일단 1000개의 재단은 아니고요. 네. 네. 97년도였죠. 졸라 썰렁한데 재밌다. 천개 재단은 아니고요. 아니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1000개. 이거 1000개는요. 이 각하의 아호입니다. 이거 1000개. 그렇죠. 예. 아, 그런 청계 게. 이명박이. 네. 아우. 아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1000개, 청계 아우가 아, 지금부터. 아니요, 그 전부터 있었대요. 어디 진의종 전 국회의원 좀 친일파셨죠. 그 네. 양반 동생이 써줬다는데. 어. 네, 그렇게 있습니다. 아우도 있어요. 청계 재단 여사님도 있어요, 아우도. 아 그래요? 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아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저도 있습니다. 제 아호는 네. 소나무 송자의 네. 길장자, 소나무처럼 오래 살자 해서 네. 송장입니다. 송장 김용민. 네, 앞으로. 저기 있네, 독사, 홀로독 선비사. 아니면 그런데 네. 청계재단, 다시 가겠습니다. 청계재단이 97년도였나요? BBK니, LK2뱅크니, 네. 도곡동 땅이니. 옵션을 벤처스냐 복잡했죠. 네, 복잡했죠. 그래서 재산이 하도 많다고 네. 그 돌팔매질을 당하니까 각하께서 용단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살 집 한 칸 빼놓고는 모두 다 내놓겠다 하고 그렇죠. 사회 환원. 그렇죠. 네. 그래서 당시 부시 전 대통령이 제주도에 놀러 오셔가지고 네. 사회 환원 정말 잘했다고 네. 한 기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다가 2009년이었죠. 2009년에 재단을 설립합니다. 여름에. 그렇죠. 2009년이요. 네, 청계재단입니다. 그 재단 이사장은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 대통령하고 가장 친한 대학교 친구였고요. 후원회장을 맡았던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맡으셨고요. 이사는 김앤장 대표 변호사 이재호, 네. 그 다음에 그 대통령 사위 이상주, 네. 그 다음에 저기 그 옛날에 그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이상주 씨가 예전에 삼성화재 법무팀에 있었죠. 아니요. 저기 한자를 그 히딩크 감독하고 네. 그 저기 그 이명박 사람은 대통령. 조현준이었습니다. 조현준. 네. 저 효성 쪽. 예, 둘째 사위였죠. 첫째 사위. 첫째 사위 그때 이상주. 슬리퍼 신고 들어갔다는. 역시 그렇죠. 하고도 1인자답게 그때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저 이명박 대통령 아들하고 같이 사진 찍었을 때 옆에 있었던 그 조현준. 남자는 조현준. 현대 조현준. 그 효성의 부사장입니다. 네. 이따가 그 우리 잊어먹지 말고 조현준의 신공에 대해서 설해마을 신공에 대해서 꼭 물어보셔야 돼요. 예. 조현준의 그때 그 마을 신고. 이시영 씨가 그 맨유 유니폼에다 슬리퍼 그렇죠, 그렇죠. 트루사르디 이태리 명품 슬리퍼를 신고 이시영 씨는 지금 다스에 근무하고 네. 있죠. 다스에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독 팀장으로 서울 단독 사무실이 열려 있는 걸로. 네네. 회사에는 잘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뉴욕에 있는 나이트클럽 거기까지는 안. 예. 아니 그 다스가 원래 그 본사가 뉴욕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자주 나타난다고 웨이터들이 신고하지만 네. 이시영을 닮았을 뿐이지 절대 각하 애들은 그럴 뿐이 아니다. 그렇죠. 예. 각하께서는 그럼요. 그런 각하가 집안이 아닙니다. 낮이나 밤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데 각하는 장로님입니다. 아니, 근데 장로님 아들은 저렇게 술도 안 말씀하시는 마셔요. 분은 누군지 좀 소개를 목사님 해주시죠. 아들이야, 자기는. 청계재단 이사진 소개 좀 더 네, 하겠습니다. 소개. 박미석 그 수석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네. 그 숙대. 네. 네, 기억납니다. 숙대나 기억나시죠? 네, 네. 이사를 친구들하고 주변 사람들을 10명을 이렇게 이사를 세우셨죠. 그렇죠. 그 밑에 재단 사무국장은 각각 우애를 알 수 있죠, 평소에. 그렇죠. 네. 재단 사무국장은 이병모 씨라고요. 예. 그 영포 빌딩 있지 않습니까? 영포, 그 영포 영일 빌딩 나오는데 영포 영일 빌딩 그 지하에 성매매 룸사롱. 영일 빌딩이었습니다. 예, 그 지하에 지금은 한정식 집하고요. 룸사롱이 있었는데 2차를 주선했다 어쨌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 강기정 의원이 그렇죠. 제가 BBK 팀이었고 강기정 의원이 자범 팀이었었거든요. 예, 그 강기정 의원이 대단한 활약을 했는데 별로 언론을 못 받았어. 자범팀. 예, 그다음 도곡동 팀이 김종률 의원이었고요. 김종률 의원도 도곡동 팀을
못 찾아내서 결국 제가 다 찾아냈죠. 본인 차량 그만하시고. 자, 저기 재단 사무국장 이병모 예. 선생이 그 사람이 뭐였냐면 영포 빌딩에서 건물 관리하고 이렇게 세주고 그랬던 맞습니다. 사람입니다. 아, 그분이 맞다. 저기 위장 취업을 2분 시키셨죠. 그렇죠. 아들과 그분이 딸. 대통령 큰 딸하고 아들하고입니다. 예. 큰 딸의 남편 이상주 씨가 지금 그 영포 빌딩 청계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가장 중심에 있다고 보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네. 됩니다. 예. 자, 그럼 자. 친구들과 사위가 이제 맡고 있는. 네, 그리고 그 경비 아저씨들도 다 그대로 있습니다. 한 명만 빼고는 그대로 다 있고요.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씨발 경비 아저씨 그대로 다 있대. 지금 뭐 청계재단은 어디에 있죠? 위치? 청계재단은 서초동에 있는 그 영포 빌딩의 1층에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여직원 한 명하고 이병모 국장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앉아 있는 인상 좋은 아저씨는 운전기사입니다. 그 위에 있는 야. 저기 그 영포 빌딩에는 또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럼 청계재단이 그렇게 예. 위대한 각하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직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인데 뭐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자, 영포 빌딩 디테일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그럴 리가 그 없는데. 한나라당 전직 그렇겠어? 국회의원 중에 김용균 의원이라고 법사위원 김용균. 예, 예. 옛날에 진주 그 아닌가요? 진주? 네, 사천이었을 아, 거예요. 진주 사천. 예. 아, 뭐 그- 제대로 아는 게 없어. 근데 그분이 그 정치자금 잘못 받아가지고 구속되고 나오고 막 그러셨어요. 예. 제가 그분한테 아저씨라고 불렀더니 저를 민영사 고소해가지고 제가 욕을 하자마자 그 소송을 해가지고 제가 이겨서 그분이 구속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분이 그래서 면허가 취소된 줄 알았는데 살려서 거기다 법무법인 영포를 하고 계십니다. 영포 빌딩에다. 김용균. 네, 위대하신 분이시죠. 이 사람 그 저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네. 저 한나라당 간사로 열심히 하시던 분이세요. 아주 열심히 하시죠. 아, 16대 의원이고. 자, 주변 정보 예. 이제 쫙 자, 나왔고. 갖고요. 이제 청계재단으로 갈게요. 집중으로. 청계재단 대통령이 전 재산을 이렇게 환원하시겠다고 했는데 네. 건물 3개를 하셨어요. 영포 빌딩하고 그 옆에 있는 그 지금 그 중국집 차이가 들어가 있는 빌딩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중국집. 여기 그다음에- 빌딩은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영일 빌딩 3개를 냈는데 아, 이게 여기까지. 390억 가치인데요. 그걸 환원하자마자 청계재단에서 우리은행에서 50억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영포 빌딩, 영일 빌딩에 빌린 빚을 갚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시가로는 한 330억 정도 이렇게 환원하셨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전 재산을 환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논현동에 이번에 100억 줘가지고 그 사택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경호동. 근데 거기에다 보면 논현동 땅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그 골프 회원권이 2개 있습니다. 블루 헤런을 비롯해서 2개 있고요. 그다음에 여사님께서는 롯데호텔의 헬스클럽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목욕해 줘야 진짜 좀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보석도 있고 그림도 좀 있습니다. 자, 아니, 처음 알았어, 이거는. 그래서 재산이 한 55억 정도 있는데 신고 재산만. 네, 신고 재산이 55억이면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 중에 가장 많은 재산입니다. 그렇죠. 더구나 더 놀라운 것은 이거 잘 배워야 됩니다. 각하의 이 재테크 정책. 재테크. 매년 5억씩 늘어납니다. 재산이. 딱 5억씩 늘어납니까? 네, 지난해도 5억이 늘어났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사님께서 신고한 재산 중에 2억 얼마의 그 은행 예금이 나왔대요. 작년에. 네.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공직자들은 재산을 신고할 때 이렇게 보면 은행에서 두드려 보면 자기가 은행에 어디에 돈을 얼마 예금했는지 금방 나오지 나오죠. 않습니까? 한 번에 네. 나오죠. 근데 그거를 10년 이상 숨기고 지금까지 내공을 보여줬다는 건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인제서야 나왔어요. 2억이. 아, 이제서나. 네. 5억씩 이렇게 불립니다. 우리 저기 그러니까 각하의 네. 부인 네. 께서 여사님께서 여사님께서 따로 관리하던 그 통장이 처음 나온 건가요? 처음 나왔죠. 얼마짜리 통장에 나온 거? 2억짜리 통장에 나왔습니다. 2억짜리. 이거는 큰 돈이니까 잊어버렸겠지. 아니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은행에서는 요새 두드려 보면 전산망에 다 이게 나옵니다. 어떻게 아니 나왔어요? 근데 차명으로 갖고 있었던 건가요? 아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음. 뭐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있는 돈을 좀 찾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하도 섬세한 분이니까 요거 좀 잘 배우고 가야 되는데 네. 우리 그런데 형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형 재산이 79억인데요. 신고 재산이 신부 재산이 작년에도 이상덕. 이상덕 네. 명일대군 형님께서 네. 작년에 5억 4천만 원 넣으셨어요. 이거 아주 대단한. 가족 재경부 5천만 늘리기로 하는 5억씩
재경부 장관을 시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탁탁 이렇게 돈을 내. 더 많이 벌지 않고 딱 5억씩만.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은 오. 현금을 39억을 가지고 계세요. 형님은 네,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현금을 자, 근데 여기 재산 넘어가야 되는데 저기 이상득 전 국회 부회장의 아들이 이시영 씨라고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죠. 그분 재산하고 대통령 아들인 이시영 씨의 재산이 그 독립가구라고 해서 신고를 안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각하나 형들보다 수배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거가 밝혀지지 않으면 각하의 재산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다스나 BBK의 관계를 차치하고 살아도요. 그리고 아까 대통령 재산이 55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LK이뱅크로부터 받아야 될 채권 30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잘 아시다시피 몇 달 전에 저기 김경준이 에리카 김 누나랑 같이 해서 140억을 다스에 갚았지 않습니까? 다스에 환수시켰죠. 네. 대통령의 형의 회사고 대통령 한 달이 다 걸려 있는 사람의 빚을 140억을 갚으면서 대통령 빚 30억을 안 갚는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 빚만 갚고. 네. 대통령인데 빚을 안 갚고. 자, 30억 슈킹을 해오든 아무튼 30억 재산이 더 있는 걸로 봐야 되니까 대통령이 지금 재산을 전체를 환수한 건 아닙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청계재단이 그 대통령이 전 재산을 환원한 건데 그 장학금을 얼마나 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재산이 일단 지금 그 추정 재산이 한 300억 된다는 거 아닙니까? 300억 넘죠. 그럼 뭐 한 해에 한 최소한 5억씩은 이자 수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5억씩은 해줘야지 아무래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 이게 저기 한 해 작년에 하고 올해 6억 2천, 6억 800 이렇게 냈는데요. 네. 이게 또 뭐가 보이냐면요. 섬세한 이 재테크 기술을 보셔야 되는데 저기 재단을 만들면요. 공익법이 재단을 만들면 그 세금 감면 효과를 봅니다. 그렇죠. 일단 부가가치세 10%는 내지만 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저 건물 임대료는 소득세가 많이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만 지어놓고 일을 열심히 안 했지 않습니까? 땀을 안 흘렸으니까 네. 소득세가 많습니다. 22%대고요. 거기에 주민세, 거기에 보유세 이런 게 되는데 한 35%가량 됩니다. 30에서 35%가량. 그러면 공익재단의 이 청계재단의 재산을 환원함으로써 자, 그 빌딩 3개만 놓고 보자면 한 35% 세금을 이렇게 감면받은 건데 2009년 청계재단의 수입이 19억 2천만 원가량 됩니다. 2009년. 네. 그래서 6억 정도 세금을 내는 거기 저 장학금을 줍니다. 400명, 500명을 모아서. 그게 딱 35%입니까? 딱 그게 30%가량 걸립니다. 이거는 뭐 다른 얘기겠지만 딱 그게 걸립니다, 이게. 세금 낼 만큼 그냥 그쪽으로 딱 내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손해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네. 청계재단이나 이 대통령 각하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네. 무척 디테일이 강하고 네. 철저하게 각하의 부하들이니까. 계산된 그리고 철저하게 계산된 그런 기획팀이 붙어갖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 같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기 쉽지가 않은 영포 걸 빌딩 건너 그 건물주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 앞 다방에서.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저기 아들내미한테 그 건물을 하나 주면 40% 정도 뭐 양도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뭐 내야죠. 예. 소득세나 뭐 증여세 이렇게 하면 40% 이상 뺏긴다고 합니다. 근데 재단을 만들어서 주면 그렇죠. 5% 10%에서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건물을 하나를 가지고 재단을 만들면 그런 사람은 없고 4개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은 재단을 만드는 게 이 동네 트렌드다. 이렇게. 트렌드. 각하는 유행에도 밝으셔. 아니 그렇게 바쁘신 분이 어떻게 이게 최신 트렌드를 다 따라가시나?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청계재단 만들 때 이제 민주당 야당에서 나온 논평이 그게 무슨 사회환원이냐. 뒷주머니에 있는 돈 빼서 앞주머니에 넣은 게 도대체 자기 돈을 자기 측근이 관리하게 만든 게 무슨 사회환원이냐 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도 다른 여러 가지 재정적 그 이해관계가 절세 있었네요. 효과 및 절세, 감세, 증여의 효율성. 네. 예. 꼭 그렇게까지는 볼 수는 없고 이 상하리만큼 우연이라고 봐요. 딱 그만큼이 딱 떨어지는. 우연이라고 봐요.
아니 각하가 마음 쓰는 게 큰데 어디 거기까지 가서 근데 너무 섬세하죠. 예, 섬세하신 거는 맞는데 그 건물에서 딸내미하고 아들내미하고 15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주면서 취직을 시키는 그 실업자를 줄이겠다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 좀 읽어주셔야 그렇죠.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다 우연일까? 네. 그 딸이 줄리어드 음대를 다니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음대 다니고 있는 학생을 거기 관리인으로 신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2년 근 3년 가까이 1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줘요. 아니 그때는 예. 건물 관리 기법을 배워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딸은 줄리어드 예, 음대 딸은 다니는데 줄리어드 음대를 다니고 있었죠. 이게 예, 그러니까 방학 때 들어와서 건물 관리 기법을 배우고 평생 교육. 그 영포 빌딩은 그 유서 깊은 빌딩인데 에리카 김 누나가 아니 근데 우리 주 기자는 네. 주진우 기자는 각하에 대해서 잘 연구하는 거 보니까 각하를 유난히 존경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이 예. 존경의 정도를 보면요. 그게 뭐 저희 못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재테크적으로 뭐 존경 안 하는 측면이 없어. 제가 BBK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예. 소송 당하면서 예. 에리카 사실은 김 누나를 이 만나면서 국내 BBK 예. 양대 산맥이거든요. 예. 정치계의 1인자, 예. 아이쪽에 그 언론계의 1인자거든요. 둘이 만났어요. 저는 지금. 이제 백수돼 갖고 한 3년 되니까 그 디테일을 다 잊어먹었어. 그래갖고 책을 쓰려고 보니까 제목밖에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걸 잘 따져봤는데 유서 깊은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예. 그 왜 명맥은 유서 깊습니까? 거기가? 거기가 저기 선거법 위반돼가지고 대통령이 서울시장 전에 종로에서 그 김유찬 씨 그렇죠. 얘기까지 나오면 이건 멀어지는데 멀어지니까 그렇죠. 선거법을 위반해가지고 그렇죠. 미국으로 갔죠. 미국으로 그러니까. 가기 전에 그 선거 재판 받고 그럴 때 다 거기 그 사무실에서 혼자서 고독을 씹을 때 옆에서 같이 씹어준 사람이 에리카 김 누나였어요. 아, 그때 이미 인연이 네. 됐습니까? 선거 결심 공판 예. 뭐 2심 공판 그때마다 다 옆에 앉아 있던 아, 근데 사람이 그거 팩트인가요? 누나. 아 당연하죠. 왜 제가 그러냐면,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군요. 92년도에 비례로 들어옵니다. 92년도에 비례로 들어와서 96년도에 다시 종로에서 재선을 이기죠. 하죠. 네. 종로에서. 종로에서 처음에 도곡동 땅 기사가 처음으로 언론에 보도돼요. 그때 이제 차명 보유하고 있다고 그때 나와요. 아예 그때 기사가. 이제 세계일보에 95년도에 네.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의원이다. 로 밝혀졌다고 아예 기사가 로 나옵니다. 밝혀졌다고 일면 톱 기사가 나오고 그것 네. 때문에 96년도에 공천을 못 받을 뻔했죠. 그렇죠. 재산을 차명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데 96년도에 공천을 받아서 종로에서 이기고 종로에서 이길 때 선거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해서 97년도인가 아웃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아웃되고 나서 미국을 가거든요. 네. 그 97년도 아웃됐으니까 2002년도 5년이 경과한 2002년도에 서울시장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근데 그런데 미국 그래서 가서 에리카 잠깐만요. 김을 만난 그래서 줄 나도 알았어요. 미국 가서 네. 당시 97년 이후에 에리카 김을 만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부터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계속 그럴 수가 있는 게 제가 이제 그때 당시 BBK를 94년도에 신앙간증 왔을 때 교회에서 만난 게 그게 첫 번째 만난 그럴 수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이명박 의원보다도 더 가까운 누구 다른 의원이 이명박 의원을 소개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아마 97년도 재판 받을 때 함께 그리고 그 에리카 김 변호사인가요? 그렇죠. 변호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자문도 해주고 네.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대응해라. 이렇게 대응이 아니라 알려줬겠죠. 구경하면서 이렇게 네. 다른 얘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97년 때 네. 제가 그 LA에 가서 에리카 김 누나를 만났지 않습니까? 단독으로. 저만 만났죠. 기자들이 몇백 명이 줄 서 있는데 근데 진짜 이뻐요? 저만 만났죠. 예? 이쁘냐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인데 그냥. 에리카 누나 이뻐요. 근데 저기 94년 이후에 이렇게 했는데 94년 이후에 그 관계를 계속 가져옵니다. 에리카 김하고. 근데 이 대통령께서 말도 못하게 짠돌이에요. 절약 정신이 강한 분 아니십니까? 그건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여러 차례 얘기하셨죠. 지난번에 새로운 에피소드 있을지 근데-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가 부조금 축의금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재탕해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에 있을 당시에 각하를 열심히 도와준 기자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기자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네네.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김경준과 사이가 좋을 때 김경준이 각하에게 얘기했답니다. 그때 열심히 도와주던 기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했다. 축의금 보내자. 각하가
추경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네. 김경준이 물어봤습니다. 각하, 왜 추경을 안 보내십니까? 그랬더니 각하께서 한국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먹어. 라고 했다는 네. 전설이 있습니다. 혹시 그때 만난 사람들 중에 지금 그분이 좀 좋은 자리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만났던 신재민, 그때 만났던 이동관, 그다음에 그때 만났던 이인규, 그 사람들은 이인규 아닙니다. 전 중수부장이 아주 네. 중용됐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추금 안 예. 보낸 기자는 그 기자는 예. 그 사람들은 네, 네. 아니고. 그런데 근데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고. 대통령이 절약 정신이 강한 분이신데 네. 이거 단 예외가 머세는 또 다른 그분이 입는 양복 브리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태리 명품인데 알마니 구찌는 되지도 못하는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그분 한 벌당 얼마죠? 한 벌당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도 아직 들어왔나요? 이건희 회장 정도 입고 그러는데 한 벌당 뭐 1,000만 원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치동에서 머리 심은 얘기는 또 아시죠? 아니 각하께서 절약 정신은 강하신데 머세는 쓰시는 분이에요. 아니 근데 브리온이라고 멋쟁이야 우리 각하. 브리온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네. 이제 저희 집사람이 청담동에서 한 20년 동안 그쪽 뭐? 이제 미술 등등 관련 사업을 해갖고 인테리어를 하죠. 제가 걸치지는 못하지만 대충 아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금 그 브랜드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네. 안 들어와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그 이제 무슨 알마니 이런 건 명품에도 안 들어가고 제냐, 질샌더 이런 게 이제 유럽에서 최고 명품인데 그 명품보다도 한두 수 위에 있는 명품입니다. 자 거기 이제 넘어가. 그런 것만 입으시는군요. 우리 네, 그리고 저기 여사님도 그런 걸 선물로 받았겠죠? 엘메스백 계속 들고 다니시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기 절약 정신이 강한데 멋은 아시는 아주 아까 트렌드 강했잖아. 멋쟁이다 트렌드 그 머리 심은 얘기를 하다가 넘어갔어요. 대치동 대치 사거리 포스코 사거리에 있는 거기 병원에서 열심히 심으셔가지고 제 우리 각하가 네 개당 얼마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자 면모나 심으셨나? 예. 면모나. 아니 게다가 이게 제가 이제 발모에 대해서 유난히 관심이 있으니까 보통 3,000 가닥을 심습니다. 무슨 상소리? 그러면 다 짓고 500개만 남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각하가 심으실 무렵은 3,000개를 심으면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생착률이라고 합니다. 생창력. 살아서 안착하는 거. 500개 되지 않나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3,000개 심으면 그때 당시엔 1,500개 한 50% 정도가 살아남고. 그거 구라예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3,000 가닥을 심으면 생착률이 90%에 가까워요. 2,700 가닥이 살아남습니다. 아니 그거 대머리 어깨 혁명인데요. 그거. 예. 자, 지금 넘어갈게요. 에리카 김 누나의 말씀이에요. 무슨 주제만 나왔다 반대로 새 접다. 아니 지금 이제 얘기해야 됩니다. 자, 에리카 김. 에리카 김 누나의 말입니다. 이거 제가 옛날 썼던 기사를 인터뷰했던 예. 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인용. 이명박 씨는 말도 못하는 짠돌이다. 이명박 씨가 서울 와서 미국에 와서 설렁탕 한 번 산 적이 없었다. 94년 이후에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외화 미국에 오면 유출을 걱정하신 거죠. 외화 유출. 손님이니 그럴 수 있다. 근데 여기에 교민이 나가도 밥 한 그릇 안 샀다. 내가 로스앤젤레스 상공회의소 회장 시절에 한국에서 한상대회가 열려서 왔는데 전직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하는 말이 야 이명박이 유일하게 밥 사는 사람이 너니까 너 이명박한테 밥 사라고 해라 해가지고 내가 전화를 해서 밥 좀 사라고 하시는데요. 그랬는데 밥을 살게요 안 살게요. 안 샀지. 밥을 얻어먹게 됐다. 드디어 이명박 대통령한테 밥을 얻어먹게 됐다 그랬는데 밥 샀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에 있을 때 그 워싱턴에 계셨어요. 예. 근데 이제 떨어지고 나서 미국에서 이렇게 네. 미국에 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멋을 트렌드를 배우고 있을 때 신문물을 배우신 그렇죠. 거죠. 그 10명이 동백 골프를 같이 치러 갔대요. 대통령이랑 간혹 치고 그러던 멤버들이었대요. 당시 이제 의원 시절에. 아니요. 아니죠. 떨어지고. 남의 얘기를 듣진 않아. 떨어졌나요, 이제? 우리 떨어지고 의원님의 얘기잖아. 특징은요. 네. 눈을 보고 있다고 해서 얘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네. 유이삼만 정서부라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데 보고 얘기는 듣는데. 자, 전직 의원님, 17대 의원님. 자, 네. 그래서 골프를 치러 가는데 골프를 칠 때마다 대통령, 각하께서 지갑을 안 가져온대요. 근데 그건 이해해야 됩니다. 스윙의 완벽함, 스윙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갑을 안 가지고 다녀요. 밸런스가 무너질까봐. 그렇지.
전화 뜰 그 밸런스. 패션에 민감한 사람들 말이죠. 그렇죠. 주머니에 바지에 이 지갑을 불룩해지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 동전이 들어가 또 이렇게 뾰록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네. 민감하신 분이기 자, 때문에. 그래서 이해해요. 이해하죠. 네. 골프가 끝나고 300달러를 각출하기로 했는데 그날도 대통령께서 각하께서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어떤 한 분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카드가 있냐고 그러니까 각하께서 카드는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만은 돈을 받아야겠다고 이분이 각하를 태우고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카드를 땄어요. 근데 가까운 은행에서 돈을 뺄 수가 있었는데 자꾸 대통령께서 저쪽으로 돌더니 네 번째 은행에서 돈을 300달러를 빼주셨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아, 그게 지금 그 기사인가요? 기사입니다. 어느 시사인에서 시사인. 그 당시 제가 저만 단독으로 만났어요. 어, 제가 아니, 기사를 주진우 기자가 썼더니 시사인에 근무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미리 밝혀야지 그거를. 뭐 처음부터 맡겼는데 남의 얘기를 듣질 않아. 얘기를 안 들어요. 안 들어. 보통 이렇게 멍할 때는 말이죠. 다른 사람의 얘기가 들리지 않고요. 네. 윙 이런 소리로. 그래서 제가 에리카 김 누나한테 하나 더 물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러면 누나한테도 돈을 안 썼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한테는 항상 밥도 사주고 잘해줬단다. 사건이 나서 사이가 벌어지기 전까지 내가 한국에 나가면 이명박 씨가 항상 공항으로 차를 보내시기까지 했어. 이명박 씨가 차와 기사를 내게 나한테 보내가지고 계속 쓰는 일은 드물었어. 시내에 들어와 다른 사람과 일 보러 가면 기사가 돌아왔다가 나중에 또 오곤 그랬지. 그러면 이명박 후보 여사님께서 에리카 김 누나 싫어했을 것 같은데 내게 불같이 화낸 적이 있단다. 그건 오해라고 말해줬어. 이게 기사입니다. 이거는 직접 쓴 기사. 직접 취재한 거예요. 네, 기자가. 그때 썼던 기사고요. 어디에 녹취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때 그 100명 이상의 그 기자들이 에리카 김을 만나려고 했는데 저만 만났어요. 어떻게 본인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분이 좀 실수한 거죠.